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의 좀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실게요. 저번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파일은 여러분들이 편한 데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육 폴더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모델 1번이라고 자동으로 이름을 붙일 거고요. 확인하면 지금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해보시면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롤을 이용해서 컨텐츠의 어드밴스드 롤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은 세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파트 내비게이터를 켜놓겠습니다. 자,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보시면 모델 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뷰를 바꿔보실 수 있는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델 히스토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케치를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요. 탑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하이라이트가 빨갛게 되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OK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사각형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좌우를 맞춰주는 Make Symmetric이라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이 Make Symmetric이라는 기능은 좌우 혹은 상하에 있는 커브들을 내가 원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었고요. 밑에 보시면 시메트릭 센터 라인이 기본적으로 초록색 체크로 잡혀 있으면 Shift를 누르시고 선택을 취소하시던가 아니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해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의 좌우가 다 기본적으로 중앙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끌고 드래그하면 좌우 상하가 같이 사이즈가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멘전을 넣는 것은 Rapid Dimension이라고 해서 이 명령으로 넣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Rapid Dimension을 가지고 위쪽에서 끌어당겨서 가로의 치수를 넣어줍니다. 500 넣겠습니다. 세로의 치수도 넣겠습니다. 얘도 500 넣겠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앞쪽에 P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P0의 값이 500, 그 다음에 P1의 값이 500이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개의 값이 같겠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놓을 때 저희가 constraint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constraint이라는 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aint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의 구속 조건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주석했던 거는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onstraint이라고 하는 거는 geometry constraint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ometry constraint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데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눌러 보실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constraint이라고 하는 것은 컨시던트라고 하는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가 만나는 구속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엔드 포인트끼리 만난 이 부분이 컨시던트 구속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포인트 온 커브라는 구속이 있습니다. 얘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인과 라인이 있을 때 한쪽 끝에 엔드 포인트가 다른 쪽 끝에 라인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 온 커브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을 또 이용을 하면 포인트가 X축 엑시스 위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끌어내려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포인트와 포인트를 만나게 할 때는 컨시던트,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게 할 때는 포인트 온 커브라고 하는 구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속 조건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탄젠트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탄젠트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아크와 라인 혹은 아크와 아크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구속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라인과 아크가 있다. 아크 보겠습니다. 또는 서클이 있다. 라고 보실 때, 자, 이 라인과 아크를 탄젠트 구속을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 컨스트레인이라는 것들을 누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라인을 잡고 아크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져가실 때, 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자, 선이 빨간색으로 선택이 될 때가 있고, 자, 노란색으로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노란색으로 선택이 될 때 보시면, 이미지가 나오면서 라인 7, 오브 스케치 000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엔드 포인트. 여기서 보시는 엔드 포인트가 잡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서 빨갛게 잡히면 엔드 포인트 그림이 아니고 라인 자체가 잡힌 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잡히면 포인트가 선택이 되고 빨간색으로 잡히면 선 자체가 잡힌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처럼 똑같이 포인트랑 포인트를 만나게 할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냅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번에는 아크와 라인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구속, 예를 들면 탄젠트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구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탄젠트 구속, 선과 직교로 또 다른 파란색 선을 보여주면서 탄젠트 구속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탄젠트 구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추가 옵션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커브 룰이 나오거든요. 이 커브 룰이 나올 때 탄젠트 커브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때 이때 탄젠트 구속을 주었기 때문에 탄젠트 커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포인트를 잡을 때는 선이 노란색으로 잡아주시고 탄젠트 구속 같은 선과 라인, 커브라고 하죠. 커브들끼리의 구속을 할 수 있는 구속이 되게 되면 탄젠트 선을 빨간색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탄젠트 구속이 들어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겠지만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파라렐이라고 하는 구속이죠. 파라렐 구속은 라인과 라인, 커브와 커브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두 개가 선택이 되어서 하나씩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나란하게 되는 구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커브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걔랑 계속 나란하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렐 구속이 되고요. 이 파라렐 구속도 마찬가지로 이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는 굳이 선택을 하지 않고 라인들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즉 말하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을 해서 두 개를 파라렐 해라 라고 하면 파라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걸 따라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파라렐 이전에 얘를 선택해서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파라렐 이전에 이렇게 구속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는 구속 중에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가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 구속, 호리젠탈 컨스트레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들어가 있는 구속을 유지하면서 파라렐을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 두 번째는 다시 퍼펜디큘러, 직교 구속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커브와 커브를 눌렀을 때 직교 구속이 돼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따로따로 잡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잡고 두 번째 거 잡아주시면 직교 구속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직교이면서 선 위로 올라가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포인트와 커브를 눌러서 선 위에다가 올려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사용해서 우리가 치수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많이 또 치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형태를 유지하면서 치수 구속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오메트릭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호리젠탈과 버티칼 구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몇 개 그려볼 텐데요. 이렇게 제가 몇 개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0도에서 5도 미만, 10도, 5도나 10도 정도 될 텐데요. 10도 미만으로 포인트를 찍게 되면 자동으로 버티칼이랑 호리젠탈 구속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크게 각도를 줬을 때는 이렇게 라인들이 구배가 없는,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라인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면서 뭔가 컨스트레인이 막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나는 호리젠탈이라는 걸 구속을 걸지 않겠다. 그럴 때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얘 하나를 선택을 해 보시면 내가 어떤 선 하나를 선택했을 땐 그 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울 건지, 그죠? 호리젠탈 구속을 줄 건지, 버티칼 구속을 줄 건지, 혹은 어떠한 일정한 각도를 가질 건지, 일정한 길이를 가질 건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수, 가로, 세로,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인 파랄렐, 치수들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하나 잡고 할 수 있는 호리젠탈 구속,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안 되나요? 다 됩니다. 여러 개 잡으시고, 버티칼. 잡으시면 두 개가 동시에 버티칼 구속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려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그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태까지 저희가 렉탱글,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 라인, 아크 이런 것들을 쉽게 그리실 수 있었고요. 그 라인과 아크를 번갈아 가면서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은 라인 일자로 하면 뭐가 나오죠?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구속이 따라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어때요? 아까는 끊어져 있었는데 이어서 할 수 있는 라인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 아크로 바꾸겠다 그러면 아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원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크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원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크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점점점 나왔을 때는 위의 선과 세로로 동일한 포인트에 잡힌다는 뜻이에요.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일자로 쭉 뻗어서 같은 포인트. 다시 아크할 때 큰 포인트에서 선택, 마우스 첫 번째 버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바로 아크 메뉴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 잡으셨으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프로파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구속이 다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한쪽이 구속이 안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자, 여기에 있는 컨스트레인은 호리젠탈 컨스트레인. 지울 거예요. 자, 얘랑 얘 동시에 눌러서 호리젠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도 탄젠트 구속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지우시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탄젠트 구속을 넣을 때는 커브랑 여기 커브를 선택을 하면 탄젠트 구속. 자, 연습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커브랑 커브를 잡아서 포인트가 잡히지 않도록 포인트가 잡히면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커브랑 커브가 정확히 잡혀서 우리가 탄젠트 구속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구속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스트레인트 맞아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호리젠탈이랑 버티칼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 얼라인먼트라는 거는 동일 포인트를 동일 축에다 놓겠다는 건데요. 나란하게 WCS 기준으로 나란하게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도 라인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라인을 좀 몇 개 그렸죠? 자, 이때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세로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요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가로 쪽으로 같은 선상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세 개는 같은 선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2개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가로, 세로 이렇게 같은 선상으로 맞춰놓고 당겼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같은 선상에 포인트를 놓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도 이 포인트랑 같은 선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같은 선상에 있게끔 배열이 되겠죠. 이럴 때는 뭐 퍼펜디큘러나 파라렐 이런 걸 하지 않고도 포인트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선상으로 일자 라인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스트레인에서 제가 얼라인먼트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드 포인트 구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드 포인트 구속은 저희가 메이크 시메트릭을 사용을 했는데 메이크 시메트릭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크 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쪽과 이쪽에 있는 걸 대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메이크 시메트릭이 아닌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이 라인의 중심을 여기에 센터 포인트에다가 맞춰볼게요.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그러면 얘의 중간이 여기 포인트하고 직교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늘려도 얘는 중심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또 금방 사용했던 얼라인먼트는 이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도 잘 안 잡힐 때는 찍고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퀵피크 창이 나오거든요. 이때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도 얼라인먼트 해서 가로 쪽으로 얼라인먼트 나오겠죠.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얼라인먼트와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메이크 시메트릭을 한 것 같은 똑같은 기능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지오메트릭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코리니어. 코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리니어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일치 구속이라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여기에 맞춰줬는데 지금 가운데는 여기가 맞지만 기준점이 이 바닥이 기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 즉 라인들을 눌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라인 두 개를 눌러서 코리니어를 눌러주시면 그 축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랑 X축, 엑시스나 혹은 라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일치 구속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 구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컨시던트를 저희가 포인트끼리 만난 건데 얘도 컨시던트하고 컨스트릭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은 표시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클이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서클 두 개를 이렇게 동심원 구속인 컨센트릭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심원 구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포인트를 컨시던트로 해주셔도 똑같은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시던트랑
컨센트릭은 포인트를 선택하느냐, 아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컨시던트로 쓸 수 있는지, 컨센트릭을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할 때 더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난 포인트가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는 만큼 조금 쉬운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눌러서 컨시던트로 하시던지 아니면 아크 눌러서 컨센트릭으로 하시던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equal length입니다. equal length라는 거는 내가 얘랑 이 라인이랑 똑같은 길이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 라인이랑 똑같은 길이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이를 같게 해주는 기능이 equal length고요. equal radius 보겠습니다. equal radius는 내가 이 서클이랑 누르게 되면 두 개가 동일한 레디어스를 갖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지금 제가 같이 잡아서 그렇고요. 여기서 따로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아예 명령어 없이 얘랑 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equal radius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같은 크기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서클 말고 아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하나의 아크에 먼저 내가 이렇게 R값을 넣었다고 하면 자, 얘랑 같은 R값으로 바뀌어라 라고 한다면 얘가 R170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R170이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동일한 R이라고 적용을 해 놓았는데 R값을 또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오버 컨스트레인트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케치에서는 하나만 바꿀 수 있는 치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200 이렇게 바꾸면 얘가 커질 테니까요. 그죠? 같이 커져야 될 때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는 정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3조 치수. 어떻게 하시냐면 디멘전 D 눌러서 치수를 넣으신 상태에서 자, 빨갛게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레퍼런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케치를 그리고 컨스트레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